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에 숨어있는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유령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로 MySQL 교착 상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의 미스터리를 우리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이 코드 한번 보시죠. 되게 평범해 보이죠? 근데 만약에요, 이 코드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금융 데이터를 아무도 모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코드 뒤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다룰 건 정말 간단한 출금 서비스인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규칙은 딱 하나,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한 사용자의 총 출금액은 10만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되게 간단하고 상식적인 규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한 계획은 이래요. 자, 이 그림 좀 같이 보시죠. 먼저 저기 위에 있는 트랜잭션 A가 사용자의 출금 내역을 싹 조회하면서 잠금을 딱 겁니다. 그리고 총액을 확인하고 한도 안 넘었네? 하고 새로운 출금 내역을 기록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저 아래에 있는 트랜잭션 B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가 이미 잠금을 걸어놨으니까 일단 기다려야 해요. A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야 B가 다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어때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를 가지고 실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갑자기 뭔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미스테리의 시작점입니다. 동시 요청 테스트를 딱 실행하자마자 바로 이 에러가 빵 터지는 거예요. 오류 1133 교착 상태 발견. 아니 잠깐만요. 왜죠? 분명히 한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을 기다리도록 설계했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기다리는 이 교착 상태, 데드락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범인은 바로 갭락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진짜 좀 기묘한 개념인데요. MySQL은 쿼리를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없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만약 있었다면 존재했을 그 빈 공간, 바로 그 갭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교착 상태의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사용자가 처음 출금하는 상황이라 아직 출금 내역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쳐보죠. 트랜잭션 A랑 B가 동시에 이 사람 출금 내역 좀 줘봐 하고 조회를 해요. 그럼 둘 다 뭘 받죠? 없음, 즉 너를 받겠죠. 그러면서 둘 다 그 빈 공간에 읽기용 공유 잠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서로 방해 안 하니까. 문제는 바로 다음이에요. A와 B 둘 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쓰려고 이 공유 잠금을 쓰기용 배타적 잠금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의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죠. 결국 둘 다 영원히 기다리는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흔히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교활하고 사악한 버그를 만들어내는 함정 카드 같은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많은 개발자들이 그럼 하고 떠오르는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갭락 자체가 안 걸리게 해버리는 거죠. 어때요? 되게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보이죠? 자, 그럼 이 간단한 수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봅시다. 테스트 코드에서 출금액을 1만에서 6만으로 살짝 올려볼게요. 물론 우리의 비즈니스 규칙 총 한도 10만은 그대로 지켜줘야겠죠? 자, 결과 한번 보실까요? 와, 교착 상태가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성공인가요? 천만에요. 테스트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유로 실패했어요. 바로 데이터가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사용자가 한도인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무려 12만 원을 출금해버린 거예요. 네, 바로 이 현상을 팬텀 리드, 우리말로 하면 유령 읽기라고 불러요.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격리 수준을 낮춰서 갭락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A가 지금 총액이 얼마지? 하고 확인한 바로 그 찰나에 트랜잭션 B가 새로운 데이터를 휙 삽입해버리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A가 방금 확인했던 그 정보는 순식간에 뭐가 되죠?
그렇죠. 유령처럼 과거의 데이터, 쓸모없는 정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트랜잭션 A가 먼저 총 출금액 얼마? 물어봐요. 0원입니다. 오케이. 거의 동시에 트랜잭션 B도 물어보죠. 총 출금액 얼마? 똑같이 0원입니다. 그럼 둘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6만 원 출금해도 14원 안 넘네? 승인! 하고 둘 다 6만 원짜리 출금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사용자는 총 12만 원을 출금하게 되고 우리의 중요한 비즈니스 규칙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할 진짜 핵심적인 통찰, 진정한 해결책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출금 내역 테이블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보호하고 잠갔어야 했던 자원은 바로 사용자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문의 자물쇠를 걸고 있었던 거죠.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해결책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했던 잘못된 접근이죠. 잊지도 않은 내역을 잠그려다가 온갖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오른쪽 올바른 접근을 한번 보세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언제나 존재하는 유저스 테이블에서 바로 그 사용자 행을 콕 집어서 잠급니다. 그리고 나서야 안전하게 히스토리즈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트랜잭션이 이 사용자에 대해 뭔가 하려고 하면 일단 유저 행에 걸린 잠금 때문에 안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장성도 뛰어나고 정확하기까지 한 최종 해결책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절차는 이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유저스 테이블에서 특정 사용자의 행에 배타적 잠금을 겁니다. 이게 나 지금 이 사용자 정보 건드리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려 하는 명확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히스토리스 테이블은 잠금 걸 필요 없이 그냥 안전하게 조회하면 됩니다. 왜냐? 어차피 다른 애들은 1단계에서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안심하고 한도 확인하고 새로운 출금 내역을 삽입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 방법이 왜 완벽하게 작동하느냐?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잊지도 않은 빈 공간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특정 유저스 행을 잠그니까 갭 락 자체가 생길 일이 없죠. 둘째, 그러니까 당연히 교착 상태도 막아주고요. 셋째, 팬텀 리드 문제도 원천 봉쇄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무결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거죠. 혹시 그냥 애플리케이션 코드단에서 뮤텍스 같은 걸로 잠그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요, 서버가 딱 한 대일 때만 통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서버가 2대, 3대 이렇게 늘어나는 순간 서로 조율이 안 되니까 데이터는 그냥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확장성이 제로에 가깝죠.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잠금은 어떨까요? 데이터베이스가 중앙에서 딱 버티고 모든 걸 관리해주기 때문에 서버가 수십, 수백 대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괜히 이게 표준적인 모범 사례가 아닌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혹은 관리하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보호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을 제대로 잠그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계신 건 아닐까요?